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최초의 픽업 트럭 타스만 시승입니다. 오늘 제가 타볼 차량은 익스트림과 엑스프로인데요. 가장 먼저 공도 위주로 주행할 수 있는 익스트림부터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짠! 저는 타스만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방지턱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지턱이고요. 20km입니다. 제가 타봤었던 픽업 트럭 중에서는 가장 나긋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익스트림 트림의 18인치 휠 그리고 4WD 사양입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승용이 아닌 상용에 속하기 때문에 후륜 서스펜션도 판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차량과 비교했을 때 이런 노면의 충격들이 살짝씩 올라오긴 하거든요. 방금 제가 맨홀 밟았습니다. 요랬을 때는 전륜과 후륜이 좀 시간차를 두고 진동이 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지턱 넘어볼게요. 시속 30km입니다. 방금 방지턱은 사실 높이가 조금 높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픽업 트럭 중에서는 나름 승용에 가까운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지금 제가 오프로드 특화 트림인 엑스프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트림이잖아요. 익스트림 트림이라고. 좋지 않은 노면을 지나갔을 때 웬만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처럼 충격들을 정말 세분화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감각 중의 이유가 주파수 감응형 쇼급쇼바가 신형 타스만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입력된 주파수 값에 따라서 이 댐핑 값이 조금 소프트하게 또는 하드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좋거든요. 또한 전후륜 세시 프레임의 일체형과 분리형을 복합으로 적용을 해서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턱 있는 구간 지나갔을 때에도 충격들이 운전자에게 세밀하게 전달이 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승차감은 고급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다리 이음새 같은 데를 지나가더라도 이게 물론 타스만은 프레임 바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 지금은 단종이 된 모하비 뼈대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모하비하고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결은 살짝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종된 모하비 더 마스터하고 신형 타스만하고 하체 감각은 약간 결이 비슷하긴 하지만 모하비는 어디까지나 승용에 속하고요. 제가 타고 있는 타스만은 화물인 픽업 트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승차감이 좀 결이 비슷하고 또 얘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상용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잔진동을 승용만큼 많이 못 잡아줍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승 행사다 보니까 정해진 코스대로 정해진 시간 내로 가야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느끼진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방금 방지턱도 지나고 다리 이음새도 지나고 약간의 다양한 로드를 지나갔을 때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이음새, 그쵸, 이게 충격으로는 사실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로드 노이즈, 정숙도 같은 경우도 타스만 같은 경우는 진짜 막 험지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최저 지상고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사실 뭐 리뷰를 아직까지 업로드를 하진 않았지만 신형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시승을 했거든요. 근데 글래디에이터도 그렇고 랭글러라든지 제가 타고 있는 타스만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프레임 바디에 4륜 구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기어 같은 경우도 4륜 로우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실내 정숙도를 얘기하다 갑자기 터널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탔었던 픽업 트럭 중에서 이렇게 예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차가 사실 처음이거든요. 보통 화물차 이러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잘 안 넣어줍니다. 콜로라도도 그랬고요. 또 최근에 탔었던 글래디에이터도 앰비언트 라이트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밝기를 좀 제가 낮춰놨고요. 제일 밝기를 높였을 때는 지금 이 정도가 나옵니다. 다양한 컬러로 컬러 테라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여기 센터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열, 2열 차별하지가 않았습니다. 2열에도 동일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건 트림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익스트림 트림 기준으로는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터널을 다시 빠져나왔고요. 제가 정숙도, 실내 정숙도 얘기를 하다가 터널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샛길로 빠졌는데, 아무튼 로드 노이즈가 18인치 휠이 달려 있고요. 또 일반적인 SUV 차량에 들어가는 것보다 편평비가 조금 높은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드가 안 좋은 곳을 갔을 때 타이어에서 진동과 소음을 흡수해주는 파이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또한 하체도 제가 탔었던 프레임 바디 중에서는 진동과 소음들을 많이 막아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타스만이 픽업 트럭이기도 하고 막 웅장한 정통 오프로드 이런 디자인을 좀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각진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공기 저항 개수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딱 봐도 공기 저항 개수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에어로 다이내믹을 위한 디자인 파츠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공기 저항 개수가 전기차처럼 엄청나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풍절음이 약간씩 들어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닫아보겠습니다. 일단 익스트림 트림 기준으로는 1열까지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우리가 고급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닫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모터가 좀 강력하게 턱 하고 윈도우를 턱 닫아줍니다. 그래도 나름 각진 디자인 중에서는 고속으로 달릴 때 웬만한 풍절음을 많이 막아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방금 1톤 트럭 지나갔거든요, 옆에. 근데 외부 소음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잘 막아주는 타입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승용하고 비교했을 때 잘 막아주지 못한다라고 느껴지지만 같은 화물선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타스만 같은 경우는 동급 경쟁차가 KGM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 있고요, 쉐보레의 콜로라도, 포드의 레인저, 마지막으로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차종 중에서 포드 레인저 빼고는 다 타봤거든요. 근데 정숙도는 그래도 타스만이 상위권은 유지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외부 소음 요입은 화물 중에서는 잘 막아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익스트림 트림까지는 공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일리카로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화물차 중에서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조금 있다가 제가 약간 밟아볼 예정인데, 사실 제가 한 20km 정도 이미 주행을 해본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세타3 2.5 가솔린 터보로 약간 디튜년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웬걸 출력이 엄청 출중합니다. 정말 출중해요. 출력은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글래디에이터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진짜 화끈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들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뭐 통풍 열선을 포함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것도 HDA2가 들어가 있고, 고속도로 주행모드 2, 또 내비 기반이긴 하지만 진출입로, 곡선로 이런 것들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트 포지션을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이란 말이죠.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들은 웬만해서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타스만도 역시나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방 시야가 훤히 잘 보여서 오히려 편하다랄까요? 이번에는 출력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형 타스만은 파워트레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타3 기반의 2.5 가솔린 터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국내 사양 한정이고요. 이게 수출도 되거든요. 수출 버전 같은 경우는 디젤 파워트레인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더블캡, 그러니까 2열이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더블캡밖에 출시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해외에는 싱글캡과 셰시캡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포터나 본거처럼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더블캡에 2.5 가솔린 터보 단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X 프로인 오프로드 전용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이 스티어링의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상태이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짝만 엑셀링을 해봐도 바로바로 RPM이 쭉 높아지면서
고RPM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음색, 그러니까 엔진음은 분명히 이 세타3 2.5 가솔린 터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정말 많이 시승을 해봤지만 음색은 타스만 이게 약간 디튠이 된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력이 살짝 낮습니다. 아무튼 간에 음색이 손을 본 것 같아요. 기존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의 음색이 아닙니다. 좀 더 뭔가 디젤스러움이 묻어있는 사운드라고 할까요? 실제로 이게 디젤 파워트레인은 아닙니다. 가솔린이긴 하지만 뭔가 디젤스러운 그런 엔진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로드 전용 트림인 X4가 아니긴 하지만 이게 4륜, 그러니까 4WD가 들어가 있거든요. 옵션상으로 한 2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2륜 하이, 4륜 오토, 4륜 하이, 4륜 로우 이렇게 4가지로 구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 하면 생각나는 그런 로우 기어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변속기는 자동 8단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단수를 확인을 해보면 5단을 써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 고속으로 아직까진 주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화물차 치고는 고속 영역이 풍부한 차량인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좀 밟아보겠습니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근데 첫 구동되는 느낌은 약간의 시간 텀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공차 중량이 무려 2.4톤이거든요. 뭐 화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겁기는 하지만 첫 구동되는 느낌 있잖아요. 엑셀링 급하게 해볼게요. 쭉 이렇게 밟았을 때 이게 고RPM을 뚫고 지나가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 텀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한번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탄력 주행이 미친 듯이 잘 되고 있어요. 와, 이러면서 고속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EWD, 그러니까 2륜 구동 기준으로는 화물 적재칸에 총 700km를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4WD, 4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화물 적재칸에 총 600km를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짐이 없어요. 공기밖에 없습니다, 적재칸에. 그래가지고 짐을 안 실은 상태라서 당연히 잘 나가긴 하겠지만 짐을 600km를 다 싣고 주행을 한다면 가속감이 어떨지 약간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타스만은 281마력의 43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고 마력이 RPM 6100에서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RPM이 보통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최대 8000rpm까지 잡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레드존에 근접해서야지 최대 마력이 나오는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고속으로 갈 수는 있지만 엄청난 고속으로 달리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스마트 크루즈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현대기아 CCNC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동 편의성은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내비를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자동차,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차선 변경 보조가 지금 뜨지가 않고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 있거든요, 분명. 근데 뜨지는 않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40psi, 후륜도 40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살짝 공기압이 높긴 하죠. 갑자기 이렇게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 한 번 더. 오메. 제가 너무 빨리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임시로 포장된 도로라 가지고 노면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약간 염소처럼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에도 대응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프레임 바디와 픽업 트럭이라는 장르가 맞물려서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은 좀 피드백이 거칠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둔턱 구간은 또 편안하게 받아주고 있죠. 갑자기 시골길이라서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픽업 트럭은 방금처럼 잘 닦인 도로보다는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 좀 더 대응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타스만은 프레임 바디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뭐 차량의 뭐 뒤틀림이라든지 뭐 강성 이런 것들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지하는데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유턴 구간을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가 전장이 5400m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5m가 좀 더 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 조향 기어비가 좀 높은 타입이다 보니까 차량이 이렇게 큰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좁은 구간에서도 핸들링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주행 8, 막히는 도로 주행 2, 8대2 정도로 주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연비는 복합 8.6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차 중량도 무겁고 프레임 바디에 또 4륜 구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디젤 파워트레인이 조금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가솔린만 있는 건 살짝 아쉽습니다. 자, 저는 타스만 X 프로 트림을 타고 무려 해발 800m의 산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엄청나게 많은 신형 타스만 X 프로 차량들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 지금 임도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산길이 좀 막아져가지고 일반인은 거의 출입이 불가능한 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완전 흙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눈이 와서 좀 땅이 약간 좀 습기가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헛바퀴 없이 휠스핀 없이 정말 아주 안정적으로 구동을 하면서 정말 세이프티하게 이 산을 올라왔고요. 와, 근데 지금 여러분 뷰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제 뒤에 보이시죠? 와, 진짜 차로 이렇게 산 정상을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이렇게 산 정상을 올 수 있는 차량들은 오프로드 전용 차량으로 와야 되는데요. 특히나 강성이 좋은 프레임 바디라든지 아니면은 4륜 로우 기능까지 있는 차량들로 와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확실히 타스만은 이렇게 시내에서도 너무 편안하게 탔지만 이렇게 산에서도 너무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럼 저는 다시 오프로드를 타러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이번에는 타스만의 X 프로 트림을 탔습니다. X 프로는 오프로드 특화 트림답게 안쪽에 X트랙부터 해가지고 디퍼런셜 락 등등 전방에 보시면은 오프로드 전용 컨텐츠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력, 내가 전륜, 후륜 얼마나 쓰는지, 피치와 롤, 뭐 오일 온도라든지 변속기 온도 이런 것들은 보통 고성능 차량들에게 다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정차를 해서 리어뷰가 안 보이긴 하지만 이제 주행을 했을 때에는 이 하부 뷰까지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게 될 이 오프로드 코스의 가장 첫 번째 이 도강 코스는 수심이 350mm 정도라고 합니다. 최대 800mm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반토막 정도네요. 현재 저는 드라이브 모드는 4륜 로우로 세팅을 해놨고요. 또 X트랙이라고, 요거는 이제 오프로드에서 스마트 크루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터레인 모드도 머드, 샌드, 스노우, 오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현재 머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 앞에 막 자갈이랑 물이랑 장난 아닙니다. 지금 밖에 혹시 보이시나요? 오, 워터 크로싱 코스입니다. 물길! 오! 물길 들어가 볼게요. 오! 이럴 때 멈추지 않고 바로바로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길에서는 멈추면 끝장납니다. 와, 이거 봐. 완전 바다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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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지금 물을 건너고 있어요. 지금 수륙 양역입니다. 이야! 이게 말이 350mm지 최대 500mm 정도의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와, 물소리 들리세요? 대박! 멈추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쭉 가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속도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모드인 거죠. 오! 대박! 야,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물길을 도강을 했습니다. 야, 대박인데요? 와, 이번에는 먹을 코스입니다. 약간 지금 언덕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그냥 흙과 자갈로 만들어져 있는 로드예요. 여러분, 이거 그라운드 뷰 모니터 봐주세요. 천천히 멈추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 지금 앞에 안 보여. 대박! 여러분, 저 지금 앞에가 안 보여요. 오. 차량이 두 번째 언덕을 지나가고 오. 대박. 오. 야. 야, 근데 진입각 이탈각이 되게 좋다 이거. 와. 이렇게
엄청난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간 다음에 다시 또 도강을 합니다. 저는 다시 물길 속으로 헤엄쳐. 와, 야,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뭐 오프로드를 엄청 많이 가보지 않아서 뭔가 프로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차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기능들이 많아서 그런지 편안하게 갑니다. 지금 물소리. 워터 ASMR. 오, 대박이다. 타스만은 공도에서도 그냥 일반 승용처럼 편했는데 본격 오프로드에서도 와, 성능이 아주 출중합니다. 계속된 물길을 우와 도강하고 있습니다. 우와, 야, 근데 이 리어뷰를 보여주는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지 든든해요. 와, 좌측만 한번 움푹합니다. 웅덩이 한번 입습니다. 웅덩이 괜찮을까요? 한번, 오, 우측 한번, 우측 웅덩이 한 번 더. 오, 야, 이게 좌우가 엄청나게 고저차가 심한 구간인데, 야, 되게 스무스하게 되게 잘 가준다. 지금 이 엔진의 동력을 구동력에 빠짐없이 써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얕은 물과 돌길이 있는 구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살도 조금 세요. 오, 와, 진짜 이런 길을 차로 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보통의 도심형 차량들로는 어림도 없죠. 사실 아까 저 첫 번째 물길 코스에서 도강에서 아마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듭니다. 오, 와, 야, 타스만 진짜 대박인데요? 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프의 글래디에이터란 차량을 시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프 같은 경우는 워낙 오프로드 장르를 오래 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타스만,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픽업 트럭이 처음이기도 하고 오프로드를 그렇게 주류로 만든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지금은 터레인 모드를 락 모드로 바꿨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일반 트림에는 없고 요 X 프로 트림에만 있어요. 지금 막 돌길을 가느라고 막 안쪽에 있는 막 물건들이 장난 아니게 흔들리고 있는데, 와, 이런 길에서도 헛바퀴 한번 돌지가 않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 대박입니다. 어쩜 이렇게 안정적으로 험로를 탈출할 수가 있죠? 아니, 지금 이 내비가 지금 과속 방지턱이라니요. 과속 방지턱은커녕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지형, 그리고 좌우가 뭐예요? 사실 네 바퀴 모두 다 이 접지가 다르잖아요. 높이도 다르고.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프레임에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타스만은 프레임 바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든든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제가 도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는 자갈이 아니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갈이 차라리 낫습니다. 자갈은 아무래도 타이어와 마찰력이 그래도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머드 같은 경우는 물이랑 합쳐져 있다 보니까 타이어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레인 모드도 머드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엑스트랙, 이게 오프로드 크루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페달 조작, 뭐 엑셀이라든지 브레이크 조작 없이 단계적으로 알아서 일정 속도로 꾸준히 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구동 토크를 일정하게 내다 보니까 험로에 빠질 위험이 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최대 720mm의 물길을 간다고 하는데요. 와, 근데 여기서 한번 멈추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구동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일정하게 그대로 가줘야지 차량이 안정적으로 험로를 탈출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최대 720mm, 지금 도어 바로 옆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 오, 지금 앞차는 거의 트렁크가 물에 젖을 정도였거든요. 빠른 속도로 머드 코스를 지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야, 여기 진짜 제대로 된 진흙인데요. 지금 이 카메라 모니터링 뷰 시스템 통해서 봐주세요. 와,
지금 4륜 로우 기어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엑셀링을 깊게 밟더라도 속도가 나는 게 아니고 RPM이 올라갑니다. 엔진에서 나는 힘은 모조리 구동력으로 가준다는 거죠. 자, 도강 코스를 이제 끝냈고요. 이제는 범피 코스입니다. 범피 코스는 좌우가 고저차가 다른 구간이거든요. 이곳을 험로를 한번 탈출을 해보겠습니다. 오, 가볼게요, 여러분. 먼저 14호 차량입니다. 디퍼런셜 락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오, 뒷바퀴 지금 떠 있습니다. 좌측 뒷바퀴 떠 있고 지금 우측 바퀴 떠 있고. 오, 야, 이 파! 이 코스는 너무 빠른 속도를 대박. 가지면서 주행하겠습니다. 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저 뭐라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지금 디퍼런셜 락을 걸어둔 상태거든요. 와, 이게 그러니까 바퀴가 4개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바퀴 하나씩 떠 있어요. 조수석 뒤쪽, 운전석 뒤쪽, 아니면 앞바퀴 우쪽, 좌쪽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림 없이, 버벅거림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험로를 탈출을 해줬습니다. 대박. 그리고 이번에는 경사로 구간이거든요. 앞에 최대 35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여기를 주행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피치랑 롤이 인포테인먼트에선 볼 수가 없어요. 대신 이 앞쪽에 클러스터 상에 피치와 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피치가 최대 12도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롤은 13도. 오,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오. 야,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여러분, 이거 맞아요? 뭐야, 방금 롤이 15도? 제가 지금 탄 게 맞나요? 와, 약간 아찔했어요. 사실 도강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무섭지도 않았고. 근데 방금 각도, 그러니까 우측 등판 각도가, 저 구간은 약간 뇌가 정지가 된 기분입니다. 와, 여러분, 저 지금 앞에 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판 각도가 25도에서 3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25에서 30이지 거의 낭떠러지랑 다르지가 않거든요. 저 구간을 타스만으로 갑니다. 주행 완료하신 다음에 기능을 아니 근데 앞에 지금 벽이거든요. 벽? 여길 간다고? 저 심지어 지금 엑셀 브레이크 아예 안 밟습니다. 엑스트랙이라고 오프로드 크루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알아서 동일한 토크와 동일한 속도로 꾸준히 가주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는 핸들링만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턱이 있거든요. 지금 이야! 미쳤다. 지금 여기 산 정상이에요. 고도 193m. 와, 195. 오르막을 올랐어요, 여러분. 이제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 더 무서워. 와! 야! 지금 이거 야! 야, 미쳤다. 와. 약간 땀나네요. 어머, 세상에. 근데 이 엑스트랙 기능을 사용을 하니까 사실 오프로드 초심자는 어느 구간에서 엑셀링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또 정도는 어느 것 밟아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되거든요. 근데 타스만 엑스프로는 엑스트랙이라는 기능이 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운전자가 조작할 게 핸들링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험로를 탈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도강부터 해가지고 뭐 범피 구간 또 뭔가 산 같은 구간까지 지금 약간 정신이 없기는 한데 타스만은 있잖아요. 트림에 따라서 목적이 분명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분명 기본 트림까지는 그냥 스포츠 유틸리티에 적재가 가능한 픽업 트럭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성향이 컴포트해가지고 와일드한 거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근데 엑스 프로 트림은 다른 차를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이어도 올터레인이 또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면 접지에 있어서도 완성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야, 지프의 거의 반 가격으로 누리는 타스만이네요. 자, 이렇게 기아의 최초 픽업 트럭 타스만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일반 트림 같은 경우는 공도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처럼 굉장히 편안한 하체 감각이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캐빈룸이 넓은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X 프로 트림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아주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면서 어느 지역에서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 기준으로 3,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 접근성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